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12월 27일에 소집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했으며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꾼들, 성중앙기관, 도급 지도적 기관과 시, 군, 중요 공장지업소 책임 일꾼들, 해당 중요 부문 일꾼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전원회의를 사회하셨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2021년도 주요 당 및 국가 정책 집행 정령을 청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승리의 다음 단계로 강력히 인도하는 전략 전술적 방침과 실천 행동 과업들을 토의 결정하게 됩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승인하고 토의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뜻깊은 한 해를 마감짓는 송년회 운동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미덥게 안아보는 애국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되고 크나큰 힘이 되어준 미풍의 주인공들을 떠올려보며 우리 인민은 청년들을 사회의 가장 활력 있는 부대로 키워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담없는 감사와 경모의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 한 해를 정말 돌이켜보면 볼수록 우리 청년들에 대한 어머니 당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뜨겁고 큰 것인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청년도맹 제10차대에 보내주신 역사적인 소환과 청년절을 맞으며 보내주신 사랑의 축하문, 그리고 역사적인 시정연설, 정말 새겨보면 볼수록 위대한 오버의 따뜻한 사랑과 정이 이 가슴 뿌듯이 흘러듭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영약 탄원 진출한 우리 청년들의 서행을 전세의 하선회로 달려나가 적의 하점 앞에 한 몸을 서슴없이 내린 것과 같은 영웅적 소행, 애국적인 장거로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한 청년들의 앞날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이 한 해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려는 우리 청년들이 불같은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흐른 날과 달들이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청년들의 탄원일기가 그 어디서나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북받친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 제8차대 이후 당의 부름에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화답에 나선 남포시안의 140명 청년들이 사회주의 농촌으로 달려나간 데 이어 전국 도처로 삽시에 포장한 탄원일기 속에서 올해 1만 500여 명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에 용약 달려나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TV방송으로 전해진 청년들의 탄원 소식은 한 해 동안에 80여 건이나 됩니다. 특히 청년절을 맞으며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축하문을 받아가는 이후부터는 더욱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해를 마감짓는 최군의 만두, 평안북도와 항해북도, 자강도의 100여 명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로 탄원 진출했습니다. 우리가 취재길에서 만나본 탄원생 동무들 가운데는 청년동맹 일꾼들과 제대군인 대학 졸업생들, 그리고 인생의 새 출발을 결심한 청년들과 수도 시민증 대신 탄원 증서를 가슴에 품고 정든수도 평양을 떠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동맹원들이 우리 구역에서 탄원한 청년들입니다. 올해에만도 우리 구역에서는 50여 명의 청년들이 한강과 강산, 혁동포를 비롯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정부들로 탄원 진출하였습니다. 사실 수도 평양에서 사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를 안겨주는 행복과 용기의 증서를 스스로 내놓고 생소한 곳에 인생의 닻을 낸다는 것이 너무나 쉽게 내리는 결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도를 떠나면서 그들이 남긴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탄원 증서에 새겨진 우리 당 마크를 바라보면 어머니 당의 눈빛이 어려운다고,
자신만을 위한 작은 세계를 떠나 당과 수령, 적고 인민을 위한 혼신의 길, 복무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던 말들. 바로 이런 정신이 몸은 비록 수도 평양을 멀리 떨어져 가도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 곁으로 탄원생 모두를 더 가까이 세워줬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초태 진군길에서 높이 발휘된 우리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미풍은 애국에 불타는 청춘들이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청년 중시 청년 사랑의 정치가 나온 빛나는 결실이었습니다. 당의 구상에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일치시키고 애국열 혁명열로 가슴 끓이는 장하고 믿어온 우리의 애국 청년들. 지금 이 시각도 끝없이 늘어나는 미풍의 주인공들과 더불어 우리 혁명의 진군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자.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하자.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초태인 올해 각지에 파견된 3대 혁명 서조원들은 기술혁명의 존이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올해에도 인민경제 여러 부분에 파견된 3대 혁명 서조원들은 파견 단위 생산 정상화와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여 사업을 활발히 벌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전국 3대 혁명 서조 기술신경 2021 과정에서 뚜렷이 증명되었지만 서조원들의 역할만 높여도 파견 단위 생산 정상화와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 과정에 금속, 화학, 석탄, 전력공업부를 비롯한 인민경제 기관공업부문과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각지, 각 부분, 각 단위에 파견된 3대 혁명 서조원들이 이룩한 기술혁신과 창의과원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해당 단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이것은 다음의 목표 달성을 위한 큰 미천으로 되었습니다. 탁상공론에 불과한 그런 꼰수 보장이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내놓자. 그래서 우리 서조에서는 주체철 생산체계의 기술적 완성에 절박한 과제를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비롯해서 올해 우리 서조가 계획했던 기술 과제들을 기본적으로 다 수행했습니다. V용 새동발 생산공정 확립과 그다음에 탄도용 고속종물이 제작 이런 것과 같은 글진과 채탄, 운반에서 절실히 제기되고 있는 그 큼직큼직한 연구 대상들의 간역을 집중해서 실제 생산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부터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밀조정 땅콩 너미 준위 축종 체계를 개발 완성하였습니다. 조정실에서 한 명의 조정공이 그걸 전반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줄기차게 전개되어 온 3대 혁명 서조 활동은 제5차 3대 혁명 선구자 대표를 계기로 더욱 거저됐습니다. 3대 혁명 서조가 투쟁과 전진의 깃발처럼 나붙게 한다는 우리 경의하는 청수동지의 이 크나큰 믿음. 정말이지 이상 우리가 뭘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서조원들이 이때까지 현장에 발을 붙이고 생산과 경영 활동을 해서 실제적인 성과를 내놓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서조가 더욱 일심동체가 돼서 기술혁명의 별동대답게 정보통신 현대화 실현에서 한몫 단단히 수행할 그런 요리에 충만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역사적인 소환을 받아하는 전국의 3대 혁명 서조원들은 기술혁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파견 단위의 3대 혁명화를 추진하는 데서 한몫 단단히 하기 위해 더욱 분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의 육아 정책을 받들고 올해 각지에서 젖제품 생산이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전국의 도시군들에서 젖소와 염소 마리수를 확보하면서 목장과 축산 기지들을 새롭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려서 어린이들에게 보다 개선된 양육 조건을 지어줄 수 있는 토대를 갖춰 놓았습니다. 당정연의 제8기 제3차 전원회 이후에 전국적으로 염소와 또 젖소 마리수를 누리는 것과 함께 지금 젖소 목장과 염소 목장들을 새로 꾸리고 개건보수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특히 평안북도에서는 몇 개월 사이에 수백 마리 규모의 젖소 목장을 새로 건설하고
또 함경남도에서는 이미 있던 젖소 목장을 생산 능력이 크고 또 설비들이 현대화된 그런 목장으로 개건 현대화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고, 자강도 또 강원도 남포시들에서도 이미 있던 그 염소 목장들을 새롭게 현대화하고 또 새로 꾸리고 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져서 중국적으로 그 백수십 개의 염소 목장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 현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 기업소들과 또 협동농장들에서도 축사들을 개건 보수하면서 염소 마리수를 누리고 젖생산을 누리게 한 이런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와서 지금 올해 계획된 염소 마리수를 계획대로 다 확보하고 또 젖생산을 초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토대에서 지금 염소 목장, 젖소 목장들을 비롯해서 젖을 생산하는 모든 단위들에서 또 과학연구기관들과 연계를 가지고 위생안전성이 담보되고 제품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젖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에서는 이미 있던 목장들을 개건하고 젖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데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젓가루 역시 신젖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산 공정을 우리가 다 꾸렸습니다. 특히 정평군, 장진군, 영광군을 비롯해서 모든 시군들이 과학적으로 위생학적으로 철저히 담보된 신젖 생산 공정을 우려놓은 데 그치지 않고 제품의 질을 최상위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당의 운정이 그대로 가닿게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이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공정의 꾸린 공정과 이 발휘 공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자동 온도 조절 장치로 도입해서 제품의 질을 한 계단 더 높이려고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8,161만여 명, 사망자 수는 542만 1,9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전파 상황이 날로 의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나라들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의한 집단 감염 현상이 발생하고 어린이들 속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타이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의한 집단 감염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칼라신주에서 22명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집단적으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집단 감염은 이달 초 벨지크에서 돌아온 부부가 비루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때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편 러시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의한 어린이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상은 자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며 아이들이 보다 많이 감염되고 있다는 것이 확증됐다고 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세계 각지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속에 보건 전문가들이 촌 마스크보다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촌 마스크는 비말과 같은 액체를 차단해주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그보다 입자가 작은 공기절은 걸러낼 수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전염력을 고려할 때 촌 마스크가 감염 방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KN95 마스크나 N95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N95 마스크는 공기절과 같은 매우 작은 입자를 95%까지 걸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질의 동북부 지역에 26일 폭우가 내려 큰 물이 났습니다. 큰 물로 요리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행방불명됐으며 약 2만 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후변화의 후가로 핀란드의 최북단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북극 사슴의 마리수가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극심한 기후변화의 후가로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북극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많은 비가 내려 땅 위에 얼음층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북극 사슴의 모기 원천이 급격히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온 상승이 더 심각해지면 북극 사슴들이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서해안 지역과 자강도,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 개였다가 점차 흐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백두산을 비롯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중부 내륙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은 12월 29일 수요일 음력으로 동짓달 26세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구름이 끼면서 북부 내륙 지역과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 함경 남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령하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아침부터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령하 21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배천 지방으로서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밤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